선생님께서 5천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아오셨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 교육하면서 부모 교육도 같이 하시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궁금했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던 세 가지와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세 가지 오늘 답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성교육에서 있어서는 제일 많이 할 겁니다. 1년에 한 700~800건 정도의 강연을 하고 5~6천 명의 아이들 강의를 만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우리 아이는 너무 벗고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 자연인입니까? 라고 저도 되물어보는데 샤워하고 나서 벗고 나온다. 집에서 엄마 아빠 있는데 벗고 나온다. 근데 이모나 뭐 고모가 오거나 이러면 철저하게 입고 나온다.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과연 이대로 벗고 나와도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입고 나오는 걸 추천한다. 이대로는 좋지 않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언더인 경우에는 아이가 잘 못 닦고 나오고 거품 그대로 있고 이래서 엄마가 좀 케어해 주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가는 단계에서부터는 입고 나오게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벗고 나오는 거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직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모자르다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 경계에 대한 인지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뭐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엄마 아빠 벗고 나오고 나도 편하게 벗고 나오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들 기준으로 엄마 앞에서 편하게 안에 꾹 파니까 벗고 나왔다가 밖에서 입었다가 담임쌤 제 거 보실랍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애인이 생기거나 여친이 생기거나 이렇게 친한 여사친, 남사친 등이 생기는 시기가 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인 내 거 이거 볼래? 이 뜻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친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렇게 이성이랑 서로 같이 몸장난 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아직 개념이 없이. 그런데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성징도 막 생기고 이 성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아이, 다른 존재한테 거기 좀 건들지 마, 내 앞에서 손 거기에 들어가지 마, 나 보기 싫어, 불편해 등 노라는 표현을, 불쾌하다는 표현을 밖에서 처음 듣게 되면 그건 이미 사건이다. 수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남성과 여성으로서 다른 존재구나, 같이 쓰는 공간에서 내가 입고 나오는 게 배려구나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 같은 예민한 시대에 너가 엄마부터도 여자로서 존중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떤 여성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 속옷이랑 티 정도는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불편하면 내가 샤워 가운을 사주겠다, 입고 방 가서 마저 입어라, 이것도 힘들어? 너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나오면서 솔직히 인정한다, 속옷 그 안에서 입다가 바닥에 떨구면 축축해지고 인정한다. 그러면 문 열고 나오면서 소리 질러. 엄마 나 나가요, 아빠 나 나가요. 이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에게 나 나간다고 얘기라도 해줘라. 그러면 너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했다고 이해할게 라고 표현하시면서 엄마 아빠도 입고 나오고요, 우리 아이도 입고 나오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좀 곤란해 하시는 지점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 만나는 건 학교에서 배웠다. 수정, 착상, 배란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 그 안에서 정자가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난자랑 만나려면 아빠 그 안에 있던 정자가 엄마 몸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이거 두 개 도대체 어떻게 만나요? 이 질문을 엄청 합니다. 뭐 아빠 걸 떼서 엄마한테 던지느냐, 포옹하고 자면 되냐, 뽀뽀하고 자면 되냐, 별의별 질문을 이제 아이들이 막 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십니다.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오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앉아봐 아들. 자, 사랑이 중요해, 책임이 중요해, 피임이 중요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거나, 남자 여자의 성관계 장면 교재화된 게 있어요. 뭐 유럽에서 쓰는 뭐가 있어요, 구글 검색하면 책 보면 나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자료를 쓰시면서 자, 엄마 아빠도 남자 여자는 항상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만드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격받거나 엄마 아빠도 이딴 거 한 거야? 이렇게 노골적인 걸 한 거야?
이상해, 더러워 라고 반응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피임, 책임 이런 걸 잘 설명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듣고 학교 가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알려줬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책임의 무게가 그런 거래. 성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부드럽게 맥락에 갖춰서 설명을 한 거랑 우리 아이가 짧은 시간 안에 친구한테 툭툭 얘기한 거랑 아예 뉘앙스나 맥락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친구 입장에선 뭐야? 이상해. 야, 이 이상한 말에 자꾸 엄마 얘 변태야. 이렇게 낙인 찍히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설명을 좀 지양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물어본다면 역질문을 재발해 주세요. 아, 아들아, 딸아, 그게 궁금했어? 너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알고 했어? 애긴 어디로 나올 것 같아? 정자난자 어떻게 만날 것 같아? 몰라요. 애들이 알려줬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다 달라요. 아예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냥 손만 잡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예 모르는 친구한테는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손 잡고 결혼하고 부부끼리 같이 자면 정자랑 난자랑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초3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저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초4, 5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출산을 먼저 설명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매우 쉽지 않은 과정. 저희 채널 영상에 좀 긴 버전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 임신과 출산이 이렇게 숭고한 과정이 있구나, 소중한 과정이 있구나를 이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설명해서 사랑에 대한 감정, 부부나 연인 같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킨십의 단계가 있구나, 책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의 숭고하지만 힘들 수도 있는 과정을 염두에 둔 관계에서 하게 되는 게 성관계구나, 아, 어디랑 어디랑 어떻게 만나는데 이건 감히 희화화할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아이별로 접근을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거 설명할 때는 저희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저희 책에 보면은 되게 그림이 좀 부드럽게 표현됐어요. 아이가 봐도 크게 놀라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래.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아, 이 정도 과정이구나를 이해시키게끔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는 이제 아예 학교 가정 시간에도 콘돔과 피임약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피임, 책임, 성관계, 미성년자 의사 강간, 성적 동의를 아울러서 그때 제대로 설명한다. 이렇게 길게 가이드를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야한 걸 봤는지 얼마나 아는지 말을 안 해요. 애가 핸드폰 다 잠그고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이 여친 생긴 거를 다른 집에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애 친구 엄마가 알려줬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길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성교육을 하겠다고 너무 뜨겁거나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아이들은 더 숨기 바쁩니다. 왜냐면 일상에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여친 있어, 남친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엄마가 했던 거보다 그래서 걔는 어떤 앤데? 너랑 뭐 스카 같이 다녀? 그 애가 뭐 하자 그랬어? 너 얼마나 사귀었어? 엄마 같이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붙잖아요. 엄마 아빠 마음상.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성, 미디어,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학교에 있는지, 내가 뭐 보는지, 내가 연애하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부모한테 얘기하기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껴요. 얼마나 봤니? 얼마나 아니? 뭐가 궁금하니? 물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쌤 저요. 저 폭경수술 해야 되나요? 저 잘리나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쌤 저 오줌이 왜 이렇게 튀어요? 막 물어봐요. 저희 학교에 이런 애가 있어요. 다 얘기해요. 중학교 아이들 딱 모여서 하면 질문하라고요? 예 하면요. 저요? 없는데요? 다 아는데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빗장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타자화해서 얘기하는 게 좋고 간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 얼마나 봤어? 야한 거 봤어? 라기보다는 엄마 친구 아들이 쌤이 담당했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예를 들어서 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야한 걸 보고 있었대. 이어폰 끼고 에어팟 끼고 옆에 아저씨가 탔는데 근데 이게 배터리 다 돼서 그 에어팟 연결이 끊어졌대. 이렇게 가방 올리다가 이어폰이 빠졌대. 엘리베이터에서 그 영상 소리가 왕왕 났대. 네 생각은 어때? 아 알았어 엄마. 그런 데서 안 보지. 미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도 야 너 무슨 학교 다니니? 아 그래? 쌤이 작년에도 이 학교 왔는데 너네 선배 중 이런 일이 있었다? 너네 친구들은 어때? 아 맞아요 쌤. 아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트롤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도 여친 있니? 라고 저도 물어보기보다는 아 요즘 연애를 할 때 아이들이 아 막 3시간 사귀고 헤어지더라. 그래서 막 모쏠 탈출 3시간 사귀었음 막 이러더라.
또 연애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미새니 남미새니 여자에 미친 베이비니 남자에 미친 베이비니 이렇게 막 저격하고 막 몰아가고 부풀리고 억까하더라. 너네는 그런 일 없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해야 아이들이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도 말을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간접화법 혹은 타자화해서 설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내용이고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인데요. 포경수술입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좀 쓰이실 거예요. 요즘 다들 하나?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때는 많이 했는데 남편이 얘는 해야 된다던데? 라는 말씀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술이니까 두렵죠. 하기 싫어요. 무서워.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는 애들이 가끔 나와. 미모화돼서 뭐 돈가스 싸주러 엄마 아빠가 데려갔다가 돼지고기 써는 게 아니라 딴 거 자르고 온다 뭐 이러면서 애들이 돈가스 먹으러 갈래 이퀄 포경수술 시키러 간다 현혹한 거다 라고 농담 삼아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돈가스 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막연하게 두렵지 않고요.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신다면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걸 100만 배 넘게 추천합니다. 사실은 이 포경수술은 전 세계에서 다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20대 초반이 벌써 70-80% 정도가 안 한 추세입니다. 10대는 90% 이상이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하다 보면 한두 명, 두세 명 빼고 거의 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포경수술은 이게 위생 때문에 옛날엔 많이 했지만 요즘은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수술적인 접근보다는 관리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 포경수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건 20살 넘어서 판단해도 돼. 네 몸이 다 크고 나서 난 그냥 할래 라고 판단해도 지장이 없어. 근데 보통 안 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보겠다 그러면 양치하듯이 다 관리해주면 돼. 입술을 까면 잇몸이 나가고 여기 치석이 끼듯이,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꺼풀이 있는데 여기 눈곱이 끼듯이, 눈곱이나 치석을 방치하면 각막염이나 충치가 되듯이 귀두랑 포피 사이에 흰 색깔 기름, 치구라는 게 낀다. 그러니까 두피에서 나오는 요 밑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상피세포랑 비슷하거든요. 치석, 치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양치하는 방법 알려주듯이 세수하는 방법 알려주듯이 쌤이 알려줄게. 처음에 아플 수 있어 거기가. 키즈 치약, 어린이 치약, 저불소 치약 쓰다가 성인용 치약으로 적응한 것처럼 여기도 처음에 좀 아프거든? 그래서 까지는 만큼만 까. 억지로 까지 마. 어차피 까지지 않는 뒷부분은 소변이랑 기름이 만나지 않아서 염증 우려가 굉장히 낮으니까 까지는 만큼 깔 거. 흐르는 물로, 여기 신경이 많으니까 밑에를 안 아프게 닦을 거. 그렇게 적응하다 보면 늦어도 20살 전에 보통 중3, 고1 요전에 귀두 뒤까지 껍데기가 다 까지더라. 그 포피가 좀 처음에는 막 덮여 있고 포피가 좀 좁아서 잘 안 까지고 포피륜이라고 하는데 안 까져요. 저 아직은 음경이 좀 작아요. 껍데기가 너무 덮여 있어요. 이러던 친구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음경도 길어지면서 포피가 점점 부들부들 얇아지면서 잘 까지더라. 귀두 뒤까지, 음경 끝에 머리 뒤까지 홀랑 까지더라. 이걸 가상 포경, 쉽게는 자연 포경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남자아이들 다 되더라. 그래서 지금 껍데기 길고 좁고 안 닦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양치하듯이 까서 닦아주면 된다. 그러면 너가 이제 스스로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제가 축약한 버전을 설명했지만 아이들에게 관리하는 방법부터 스스로 성적인 자기 의사결정을 내 몸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자기 의사결정권을 내 몸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지치고 나오는 질문이 소변 튀는 거. 어머니 아버님도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조준 좀 똑바로 해라. 앉아서 봐라. 너는 조준을 어떻게 하길래 소변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가냐. 선생님 전 네 가닥으로 나가요. 그래 넌 동서남북이구나.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핵심은 껍데기를 까고 소변 본다. 까고 싸. 쉽게 말하면. 껍데기를 젖혀야 돼요. 그러니까 음경 있고 귀두가 있고 포피가 덮여 있다를 바꿔 말하면 포피가 막고 있다잖아요. 그럼 소변이 일자로 나갔겠어요? 안에 포피에 부딪히면서 나갔겠어요? 그래서 물총합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자, 물총합에 막으면 대환장 파티 똑같아. 음경, 귀두, 껍데기, 요도구가 껍데기 덮여 있어. 그럼 이렇게 튈 수 있어. 그래서 유럽 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고 소변을 보더라고요. 손을 닦아야 깨끗한 손으로 까니까.
그래서 아들아, 손 먼저 닦으라고까지는 안 할게. 근데 닦으면 좋긴 해. 대신 이러든 저러든 앉아서 소변을 보든 서서 보든 껍데기 살짝 젖혀줘. 그래야 조준이 잘 돼. 일자로 나가. 그리고 그래야 포피랑 귀두 사이 소변이 이렇게 묻으면서 나가서 염증, 냄새, 쩐내, 포경술의 원인이 되는 것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덮고 싸, 까고 싸, 까고 싸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직업이 성교육 강사시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가장 처음 몇 살 때 보셨나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 몇 살 때 처음 해봤냐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많이 파생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엮어서 저희는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관점의 성교육보다는 보호주의 관점의 성교육을 좀 추구합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콘돔도 놔줄게, 청소년 성욕구도 인정해줄게, 알아서 해, 너가 해보고 판단하면 돼, 책임도 네가 지는 거지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아직은 너가 성관계까지 갔을 때, 성에 대해서 많이 추구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너가 체감하기도 전이다. 그런데 그 행동까지 갔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교육자적 관점 입장에서 위험한 거 위험하다고, 책임지기 어려운 건 어렵다고 설명해 줄 거다. 쉽게 말하면 엄마 돈으로 네 연애하지 마. 엄마 돈으로 왜 네 애 키우려고 그래. 청년부부, 미혼모, 미혼부 굉장히 어렵게 지나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 때 성관계까지 가면, 과도한 행동까지 가면 임신 가능성이 낮지 않아. 매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한 4~5% 정도로 잡혀요. 일부라면 일부고 소수라면 소수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아이들의 첫 경험 나이가 13.6세 정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친구들 중에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소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 중에 경험 있는 친구들의 평균 나이가 좀 이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임과 책임에 대해서 꼭 같이 설명을 해요. 너가 온전하게 너 스스로 경제적 주체, 사회적 주체로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느냐. 피임의 100%는 없고, 특히 이 시기에는 콘돔을 미리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현대적 피임법, 피임과 피임약, 경구 피임약을 미리 양쪽이 다 준비하는 더블 피임을 하기도 어렵다. 장소도 없다, 니네. 막 상가 계단, 아니면 스터디 카페 그 상가에 있는 구석, 아니면 뭐 룸카페, 아니면 뭐 옥상, 뭐 빈집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이런 데서 막 하기도 해요. 좀 넓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숨어서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콘돔을 위아래 잘 보고 착용하고 미리 들고 다니고, 여자친구가 2주, 3주 전부터 피임약 복용해서 미리 배란 안 나오게 막 맞고,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생각보다 임신하는 경우 꽤 많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너의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득한 상태에서 서로의 피임을 준비한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으로 저는 무조건 성인 이후에 책임질 수 있을 때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과 책임,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포함한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은 뭔가를 하는 결정 권한도 있지만 하기 싫다, 안 하겠다의 결정 권한도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서 뭐 과도한 횟수로 막 마사지건 갖다 자위하거나 뭐 이런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위가 아니라 자해가 돼버리는 자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중1, 2 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욕구가 올라올 때, 호르몬이 막 1000%가 나오면서 욕구가 강해질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화장실에서 하거나 자기 집 화장실에서 하거나 이러면 문제 없는 거다. 대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위가 주는 그 성적 쾌감이 세기 때문에 일상에 좀 무기력해질 수 있어서 조절력 있는 남자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위에 대한 가이드도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눈이 정말 반짝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질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남들은 몇 번이나 하고, 몇 살 때 처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친구들끼리도 말하기 조금 민망해요. 그냥 과장하는 애들만 있어요. 야, 내 성기는 롯데타워만 해. 예스. 제2롯데타워는 내 몸에 있어. 예스. 하루에 5번 강한 남자, 강남, 강북 아니고 강남이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말밖에 없으니까. 다 막 자기 성기가 38cm라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과장은 과장이라고 알려주면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할 때, 특히 중학생 아이들은 온라인 교육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보장을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때는 이렇게 개인 채팅으로, 귓속말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막 손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막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온라인 강의를 특히나 많이 하고 있고, 중학생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 고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현실적인 질문을 해오는 내용은 바로 무고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특히 무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여자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성폭행 무고, 아이들은 쉽게 억가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3일 사귄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났더니 그 아이가 저보고 자기 가슴 만졌지 않냐고 막 소문내서 저 지금 나락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범, 교제 폭력범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긴데 요약을 하면 강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강제를 안 했다는 증거도 없다. 성 관련해서는 밀폐성이 있기 때문에 니네 단둘이 코인 노래방 들어갔니? 응. 유죄 증거는 없네요? 그치? 근데 무죄 확정도 안 나.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밀폐된 데 단둘이 들어가는 거 같잖아. 응. 근데 상대방은 그 밀폐성 있는 공간 안에서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해. 안 했는데요? 당했대. 진짜 안 했어요. 진짜 당했대. 진짜 억울하네? 진짜 속상했대. 그러니까 대립됩니다. 근데 양쪽 의견이 대립되는데 한쪽이 일관성 있게 당했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일단 판결을 못 내리죠. 판단을 못 하죠. 근데 한쪽에서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논란만 증폭이 돼요. 그래서 재판으로 가더라도 오래 걸리고 이 소문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연애, 안전이별은 원래 원형은 헤어지자는 이별 의사 통보에 해코지라거나 스토킹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확 끊어내지 말고 서서히 멀어져라가 원래 안전연애, 안전이별이었지만 이쪽 사이드의 안전이별도 필요합니다. 성폭행 무고로부터 어떻게 내가 강제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서 연애하고 안전하게 이별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녀 문제라기보다는 남자만 당하고 여자만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적 좀 약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적 동의를 당연히 구해야죠. No means no다, yes means yes다. no도 아니고 yes도 아니고 입장이 없으면 no다. 고백을 했는데 답이 없어. 선 DM을 했는데 답이 없어? 손잡으러 가는데 답이 없어. 이러면 no다. 너가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 설거지 우리 아들이 오늘 해줄 거야 라고 분명히 들었어. 근데 대답을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잖아. 비슷하다. 한번 빼. 보수를 좀 잡아. 그리고 뭐 공개 연애하는 건 괜히 말이 나오는데 빌미가 될 수 있어서 비공개 연애가 조금 더 안전해. 장난 고백, 대리 고백은 더 문제가 될 위험이 있어. 헤어져도 카톡이나 DM을 지우지 마. 왜냐면 이게 있어야 방어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적인 동의부터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당연히 싫다고 안 하는 거 포함해서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까지 가면 굉장히 진중해집니다.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애하는 게 좀 안전하구나. 정답은 없지만 최저선을 지켜나가면서 연애할 수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되더라. 우리 부모님들, 양육자님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뗐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얘가 먹고 자고 걸음마만 떼도 기특하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비로소 성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존재로, 문화적 존재로 걸음마를 뗍니다. 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몸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걸음마랑 다르게 이런 존재로서의 걸음마는 두려움도 앞서고 엄마 아빠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서는 마음이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성에 대한 정보나 표현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가는 게 사실 무조건 눌러야만 하는 부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기특한 마음, 잘 컸네, 드디어 이런 걸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됐네 라는 마음과 너무 많은 걸 조심해야 되고 알아야 돼서 좀 치근하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그치고 혼내고 안 돼, 나빠요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아이를 품어주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께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이해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저희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강사랑 직접 만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시는 대로 편하시는 대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성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